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도 구급. 예,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는 피티용 강사라고 합니다. 아마 상당 분들이 국가직 붙으신 분들도 뭐 많이 연락을 주신 거 보니까 뭐 이관왕들도 꽤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가직 때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과 저의 사이는 진짜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뭐 그런 사이죠. 그래서 짧고 굵게 보고 헤어지는 게 좋은 사이니까요. 일단 경기도 면접 오늘 이제 오픈 특강은 제가 늘 이제 시험 보면 시험 보고 필기 시험 다음 주 뭐 주말에 토요일 날 주로 혹은 일요일 날 오픈 특강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해당 응시 지역의 뭐 시험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또 어떤 게 포인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시작하는 강의를 늘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제가 8년 차인데요. 이 누렁지 넘어서 면접 강의를 시작한 지가 예 10년을 채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명이 단축되는 게 너무 몸으로 느껴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허튼 정보들이 워낙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또 대다수이시기도 하고, 또 막상 겪어보면 참 별거 아닌데, 또 겪기 전에는 뭔가 이제 공포스럽죠. 예, 낯선 시험이기도 하고, 또 어리신 분들은 이제 사회 경험이 없다고 걱정이시고,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왜 관두고 오냐 뭐 이런 것도 걱정이시고, 예, 뭐 다 걱정이에요. 보면 걱정도 태산이고, 또 게다가 또 여러분들 이제 수험 생활이 좀 길다 보니 여러 가지 고립감도 좀 들고, 선생님 말하는 법을 잊어먹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말로 뭔가 한다는 거에 주는 이제 공포, 낯섦이 주는 공포들이 있죠. 이제 보통 이제 공포스러울 때는 되게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회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아마 구글링을 하시거나 게시판 보면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었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는 얘기, 소위 말하면 이제 미흡 공포 이런 것들이 되게 자극이 많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쓸데없는 정보들 좀 부정적인 정보들을 좀 걷어내고 좀 올바른 정보들을 먼저 좀 아시는 게 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뭐 기자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나라 일도 좀 했습니다만 또 태생이 기자질을 했던 사람이라 그 정보에 되게 예민합니다. 정보와 정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사기는 99%의 사실과 1%의 거짓을 섞어서 100%짜리 사기를 만들죠. 여러분들이 아마 삶에서 이제 돈 주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느끼시게 될 이게 삶의 경험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이 진실은 아닙니다. 예, 또 모든 진실은 사실이어야 되겠지만 항상 그래서 그걸 좀 분별하는 거를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려서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의 목적은 뭐 글쎄요 뭐 호객행위 아니냐 그러면 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제 강의 들었다고 뭐 우수받는 게 있으면 제가 예, 이 자리에 없었겠죠.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정확한 정보를 좀 아시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다 다르시죠. 뭐 생애 처음으로 면접을 보시는 분도 일부 계실 테고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또 뭐 이후의 시험이 좀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뭐 면접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여러 가지 각자 사정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각자가 주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의 최선은 또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면접 강사 입장에서는 제 수강생분들 진짜 하루 24시간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오직 면접 준비만 해가지고 100% 합격을 다 하면 물론 좋겠죠. 예. 근데 뭐 그런 것 바랄 일도 아니고요. 꼭 그래야지 면접을 잘 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은 이제 숲을 보는 겁니다. 숲. 예. 숲의 큰 그림을 일단 보시고요. 잔챙이 잔가지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죠? 예. 잔가지. 뭐 대개 이런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어저께도 그런 그저께군요. 그저께 어떤 분이 진지하게 제가 뭐 예, 군대를 안 갔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일도 관심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안 사는데 경기도에 괜찮나요? 뭐 일부 지역은 조금 뭐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예외적으로 조금 있기는 하는데요. 조금 시골스러운 데들이 있죠. 예, 먼데 그런 데들은 조금 예외적인 게 있지만 뭐 거의 대부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카드라들 많죠. 어디는 뭐 나이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분적 사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면
뭐 수강생이 좀 늘겠죠. 당연히. 내강의 듣고 우수 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뭐 좋잖아요. 그죠? 예, 장사의 기본일 수 있지만 글쎄요. 그 뭐 여러분들이 필기가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뭐 김땡땡 전땡땡 강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온 거지. 근데 면접은 다들 뭐 이렇게 마이다스의 입들이 많으세요 보면. 예. 자기 코칭 받고 우수를 받았다는 이런 전설에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분별하시고 기본적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어디인지에 관련된 큰 숲과 거기가 어디인지 가는 방향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이 북으로는 가진 않겠지만 월북하진 않으시겠지만 뭐 가끔 동으로도 가고 서로도 가고 좀 헤매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단축하기 위해서 엄한 거를 좀 안 하시게 하는 거를 좀 같이 좀 방향을 잡고서 아 저쪽이 남쪽이군 저쪽을 보고 가면 되는 거군 요게 일단은 메인스트림이군 정도이군 요 정도를 좀 가시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뭔가 조금 더 노력하려면 뭐가 좀 더 필요하겠군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필기 성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기 요인은 90%가 넘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95%까지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물론 이제 5%가 걱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험 기간이 기시니까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죠? 예, 5%대 95%뭐 이 정도 혹은 뭐 10%대 90%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적이 조금 흐트러진 분들은 여러 가지 좀 갑갑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 면접이라는 게 뭐 국가직 35분 보는 거나 아니면 서울시 25분 보는 것도 아니고 예, 경기도는 15분. 어떤 데 지난해 모시고는 인원이 많다 그랬더니 8분. 뭐 이런 데 본 데도 있어요. 앉았다가 잠깐 인사드리고 말 몇 마디 하고 나오는 겁니다. 거의 그 정도 체감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국가직 분들은 이게 진짜 이거밖에 안 하나요? 그래서 네, 뭘 하는 거죠? 그러게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뭐 좀 기본적인 준비를 하시면 못 보기도 쉽지 않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 보기도 참 깝깝하다 이런 느낌이 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제 제 구라가 아니고요. 팩트 정보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이제 이번에 국가직 때 제가 연기력이 좀 괜찮아요. 갈수록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 면접할 때 각을 빡 잡고 하면 되게 무섭대요. 그래서 까칠륜 뭐 이래가지고 한간에 그랬었는데 제가 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면접 준비하실 때는 좀 일부러 좀 그런 측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쓸데없는 걱정 안 하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게임할 분들은 알죠. 힐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뭐 게임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예, 스타크래프트 한 지가 끝이어서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쓸데없는 걱정 안 하시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일단 바탕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게 결론인데요. 제가 이제 면접은 다 최선을 다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걸고 공부하셨는데 그죠? 95% 등상 100 예, 10보 고지의 95%까지 정상까지 오셔서 한 발자국만 디디면 되는데 그죠? 거기서 허튼 생각하시거나 대충 준비하거나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아무리 대충 준비하라고 하시더라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만 최선을 다하시는 건 뭐 당연히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여건은 근데 조금 쓸데없는 거 좀 안 해요. 두 가지 제가 좀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아침에 고민해서 만든 말인데요. 좀 본인답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 면접 강사답게 하지 마시고, 예? 제발 이해하셨어요? 응? 그래서 꼭 그런 거 하고 면접을 잘 볼 것 같은 건 좀 착각입니다. 그죠? 두 번째, 즐겁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좀 어폐가 좀 있는데요. 좀 여러분 필기 공부는 되게 고생스러우셨습니까? 즐거우신 시간들이 없었나요? 저도 한 공부했던 사람이기는 한데요. 한 시험 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는 재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막연히 공부가 아무 값도 없는 무의미한 정보를 외우고 그냥 시험 보고 잊어먹고 하는 것도 뭐 상당수 있겠지만 개중에 배우다 보면 알아가는 재미라는 것들이 다 조금씩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 행정법이 됐건 국사가 됐건 영어 희한한 단어가 됐건 간에. 그래서 면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좀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소양이나 또 지원 시군에 뭐 원서를 넣을 때 경쟁률 보고 넣었지 해당되는 땡땡시 군의 비전과 발전을 보고 넣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서로 간에 뭐 서로도 아는 거잖아요. 면접위원은 모를까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오, 발전 가능성을 높이다니 훌륭한 젊은이군. 우수를 줘야겠어. 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신규를 적어도 100명 이상은 본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죠? 면접위원이라고 오는 분들이 그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즐겁게라는 말은 좀 어차피 가서 근무하실 때이기도 하고 물론 뭐 다니다가 뭐 수틀리면 뭐 내년에 뭐 딴 데 보실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원래 초였나요?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입직하고 5년 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한 30% 가까이 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공식 통계니까 뭐 당연하게 공무원 연금공단이니까 뭐 정확한 통계겠죠. 뭐 일선의 분위기는 그래요. 예? 또 하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왜냐 그러면 현직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이세요. 그분 오신 분들 되게 과장급들 정도가 될 텐데요. 예, 관리자들이죠. 아래 것들 뭐 작게는 한 10명부터 많게는 한 10명씩 두고 이제 부리시는 분이신데 중간 관리자. 누군가 인원 하나 빵꾸 나봐요. 저 사표. 왜? 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딴 데가 아니 참 생각을 좀 해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딴 데 시험 보시고 하는 분들이 적잖게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도 아마 어저께도 뭐 물어보신 분들이 국가직 다니시다가 옮기시려고 하는 분들, 또 뭐 지방직 다니다가 또 국가직 가시는 분들까지 다 각자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다 여건은 달라요. 중요한 건 누가 하나 인원이 빵꾸 나면 그 인원을 거기 남아있는 인원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맡아야 됩니다. 그죠? 물론 대부분 신규한테 떠넘기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뭐겠어요? 빵꾸 나면 또 힘들 수밖에 없어. 일 더 한다고 월급 더 안 주는 건 서로 알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라는 게 참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 것은 예, 권한은 거의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책임을 이제 지는 경우들이 뭐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 뭐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뽑겠다 그러면 다음 달에 오나요? 아니잖아요. 시로 올리고 시가 경기도로 올리고 경기도는 행안부로 올리고 행안부는 기재부랑 다시 또 다른 부처가 다 모아가지고 또 예, 뭐 여러분 배우셨죠? 예, 공무원 예, 총액제 뭐 이래가지고 뭐 이제 협의하고 되게 10명 올리면 한 3명 해주면 많이 해주는 겁니다. 3명, 2명, 3명 정도 받아줘요. 당연하게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TO를 받고 어찌어찌 또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면접보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면접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그죠? 그래서 뭐 능력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되게 안정감 있게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좀 가지시고 제가 다시 즐겁게라는 말은 비장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갖춰야지. 음? 뭐 공직가치의 화신 뭐 이런 거 아니면 청렴, 봉사의 아이콘 뭐 물론 면접용으로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비장하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게 보통으로 수렴합니다. 예, 뭐 못 보는 건 아닌데 잘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뭐 기왕이면 좀 즐겁게 밝게 사람이라는 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긴장되고 쫄리게 하죠. 어버버버 거리시겠죠. 뭐 어버버버 안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손석희도 아니고 공무원 되게 말 못합니다. 당연하게 어버버버 좀 거리고 좀 버벅도 좀 거리고 가끔씩 좀 아무 말도 좀 하지만 안정감 있게 본인이 준비하신 얘기들을 조곤조곤 내가 그래도 공무원이 뭔지는 그래도 좀 알아봤습니다. 플러스 제가 땡땡시 땡땡군 지원한 데서 그래도 조금 뭐 사니까 살면 애정이 있다고 하시면 될 것이고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알려고 좀 노력은 좀 했습니다. 정도의 성의 표시 정도만 조곤조곤 얘기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학원에 알려주는 많은 팁, 뭐 공직가치의 화신, 뭐 봉사의 아이콘, 청렴의 화신 이런 느낌. 다음에 또 무슨 눈물 한 방울 찔끔,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감정 호소, 그죠? 땡땡시 군의 로고의 파란색은 청렴을 상징하니까 청렴 스카프, 이겠죠?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겠다면 정장에다가 운동화 신고 가가지고 보란 듯이 6년 전 사례인데요. 발로 뛰는 공무원 하려고 운동화 신고 왔어요? 그래서 허걱. 네. 참고로 그분 안 되시고 경기도 모대가 안 되시고 지금 관악구에 계신데요.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면접 강사들 그러라는 말 좀 믿지 마시고 그 본인 기준으로 하세요. 그 본인답게 좀 하시고 그죠? 예, 이렇게만 하시면 될 일입니다. 오케이? 이 얘기를 먼저 좀 밑자락으로 좀 깔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뭐 그냥 여담삼아 뭐 형평성을 위해서 딴 데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대선 때 되게 안타까운 풍경이 노량진에 올 때 대선 기간 중입니다. 노량진 앞에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한 70대 할아버님 한 분이 후보자 허 땡땡님 후보자 그 앞뒤에 판넬로 이렇게 붙이시고 나오는데 이 커피숍 저한테 엄지척을 하셔가지고 제가 졸 당황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옆에 한 조금 젊으신 할머님 한 분이 똑같이 뭐 나눠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뭐 당신들이야 뭐 신실하게 스카이캐슬에다가 본인의 전 재산을 기부 찬합하시고 그죠? 영혼의 안식을 얻을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뭐 그건 그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뭐 거짓됐다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짓된 믿음과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선거를 가지고 또 비즈니스로 만드신 또 전 세계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로 나라 돈으로 아름다운 일이신데 더 놀라웠던 건 제가 10시 가까이 돼서 귀가를 하러 다시 전철적으로 갔잖아요. 그분은 그대로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죠? 그분의 믿음을 제가 뭐 의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뭐 그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바는 없지만 안타깝죠. 제가 노량진에 있으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되게 많이 봅니다. 면접 기간 중에서 특히 더 그런 분들의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비유컨대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뭐 지금 도로도로게 듣습니다만 제가 기자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그 이단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이단 종교들을 색출하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모 종교학자분이 남기신 명언입니다. 참고로 그분은 뭐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에 의해서 뭐 하여간 운명을 좀 달리하셨던 비굴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이비를 구분하는 법.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나만. 다른 건 다 사탄이야. 두 번째, 사탄들이 나를 끊임없이 핍박을 해. 하지만 오직 나만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을 거다. 뭐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예를 들자면 JMS 뭐 등등등. 제가 기자할 때 광신도들 취재를 한 2번 했었던 적이 있어서 조금 견적이 좀 안 나와요. 그쪽으로 가면. 그래서 되게 아까 노량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하고 제가 뭐 나만 믿으면 우수를 받을 거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당연하게 좀 이런 거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아까 그래서 본인 얘기들을 좀 조곤조곤 하시면 된다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일단 뭐 성과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뭐 지난해 제 레코드입니다. 제가 늘 매년마다 까고 시작을 합니다. 뭐 대충 뭐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덕분에 우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 들으면 우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를 알려주세요. 당연하게도 그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잖아요. 내가 기들어서 우수받았다, 합격했다, 면접도 합격했다라고 말하는 걸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죠? 원인과 결과이죠. 그다음에 단순히 선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라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순히 선후관계, 내 PT운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붙었다. 시간상으로 앞뒤에 있을 뿐 아무 상관이 없는, 그지? 마치 내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 이런 거랑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느슨한 상관관계는 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건 안 하겠다. 조금 도움은 됐다. 걱정은 좀 덜하게 됐다. 뭐 이 정도의 도움이 되는 게 제 역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확한 정보와 방향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기경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쓸데없는 거 좀 안 하시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난해부터 제가 이거를 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되게 컴팩트하게 드리고요. 뭐 제가 열심히 떠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얘기하시는 거고 별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정보만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좀 인터벌이 조금 길었고요. 자, 바로 면접 시험을 좀 관련돼서 기본적인 팩트 정보랑 체크 포인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가이드를 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면접을
자, 한번 본다고 가정을 좀 해보시죠. 8월 8일 날부터더라고요. 8월 8일 날 뭐 아직 일정이 발표 때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시군별로 한 2주의 스프레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월 8일 날 시작하는 뭐 대가 있고요. 뭐 중간에 뭐 그 다음 주에 시작하는 시군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시군은 인원이 많으면 한 3, 4일 보는 데도 있고요. 하루 만에 끝나는 데도 있고 뭐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사실 31개의 시군과 그다음에 경기도청 9급 예, 이렇게 32개의 시험이 동시에 굴러가는 개념인데 각각 이제 시군별로 따로따로 보는 것이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해요. 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땡땡시, 땡땡군 뭐 이런 걸 너무 이렇게 가리실 것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도 면접의 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16개, 서울시 가면 16개잖아요. 예, 교행까지 하면 17개인데요. 제가 뭐 매년 8년 동안 쭉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관념으로 보지 않고요. 그 팩트 정보만 가지고 늘 봅니다. 보는데 제가 늘 면접 교재 쓰기 전에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여러분 지금 단톡방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지난해 단톡방도 제가 다 방 정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 대화방 텍스트를 제가 다운을 받아 놓고요. 다운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면접 교재 쓰기 전에 그것부터 읽어요, 다시. 왜냐 그러면 당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쫙 읽어보면 기억이 다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후기 보내주신 것들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럼 대충 고유의 분위기들을 이제 감을 잡게 되죠. 예, 그런 작업들을 좀 먼저 좀 하고 늘 그래서 틀린 정보를 조금이라도 좀 안 드리기 위해서 예, 좀 정리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경기도 면접은 그러니까 그 일관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분별력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16개 중에 하위권입니다. 어, 심지어 재면접이라는 제도까지 들어가서 졸하위권이에요. 그래서 꼴등이라고 말하고 싶기는 한데 마음속으로는 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제 불안의 산실이 되죠. 그러면 바로 어, 참고로 바로 옆에 있는 인천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아주 안정적입니다. 예측 가능하고요. 그리고 뒷말이 없어요. 그죠? 그 인천은 면접을 대충 보는 걸까요? 근데 경기도만 오면 경기도는 면접이 빡세다고. 어? 빡세게 준비해야 된다고. 제 면접을 보니까. 그 멍멍이 소리죠, 그런 게 여러분들. 같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따간 재면접 얘기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딘가 이 재면접을 가지고 경기도 분들의 이제 불안 조장들을 열심히 할 겁니다. 부분적 사실은 맞는데 전체적 진실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별이 없는 것이죠. 그죠? 저는 그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상사의 부당 지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리다고 이렇게 그 윗분들이 뭐 이렇게 갖고 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 생리적으로 못 참는 게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뭘 모른다고 그죠? 예, 뭐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학원가에서. 저도 뭐 학원가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여튼간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분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예민한 부분들과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적절히 좀 걸러서 예, 좀 잘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보시면 일단은 예, 각 시군별로 집합을 하게 되고요. 예, 뭐 오전쯤만 보는데 오후쯤만 보는데 오전 오후쯤 같이 보는데 뭐 시군별로 다 따로따로 봅니다. 여기에 문제는 그 시군별로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인원이 좀 큰데 사이즈가 좀 크고 오래된 지자체들이 있죠. 예컨대 수원, 용인, 안양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데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봅니다. 뭐 부천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복이 별로 없고요. 그냥 스테디하게 가요. 예측 가능하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몇 군데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은 아직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만 몇 군데씩 되게 신생시들 예, 신생아로 좀 커진 데들이 있죠. 갑자기 확확 커지는데 요런 데들이 조금 중구난방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다음에 또 아주 외곽이 있죠. 또 아주 외곽, 예, 군 단위로 가는 예, 그런 데는 지역 얘기를 가지고 뭐 이해는 좀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지역성을 가지고 조금 따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무조건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사례들. 하지만 그 없지 않은 일부 사례 10개 중에 한두 개 사례들이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돌면서 그게 마치 과잉대표돼서 전체가 그런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든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분배를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자 일단은 시군별로 가시면 예, 아침에 가시면 사전 조사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사전 조사서 아침에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문제 하나 있고요. 칸 이렇게 있고요. 줄 있는 칸 있는 시도 있고 줄 없는 칸이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침에 가면 동시에 앉혀놓고
오전점을 오전점 동시에, 오후점 오후점 동시에 집합해놓고 뭐 하나 쓰게 합니다. 어떤 거를 물었느냐? 쓰는 시간은 대개 15분 정도 주고요. 일부 시구는 두 개를 주고 하나 중에 골라서 하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예 두 개를 주고 20분 동안 쓰라는 데도 있습니다. 대개 하나를 주고 15분 쓰는 게 기본적이기는 해요. 요거에 관련된 지원시구는 어떤지는 제 교재에 보면 지원시구의 그 표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되게 이런 거가 납니다. 되게 이제 경험 관련된 거, 이게 제일 많고요. 한 절반 정도는 이런 경우들, 경험, 예, 그냥 단순한 경험. 두 번째는 공직관스러운 것, 이거 한 20%쯤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정 정책을 묻는 일부 시군입니다. 이거 일부 시군, 되게 뭐 수원이나 뭐 고양이나 여기 시흥 같은 데들이 그런데요. 이런 데는 시정 정책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거는 제 교재 및 그 오픈 자료에 보시면 따로 그 리스트업을 해놨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두 문제는 요쪽에 관련된 문제는 경기도청에서 문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들이 골라서 쓰게 하고요. 그거 몰라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낼래 라고 하는 데들은 자체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던 데는 내기도 합니다. 참고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용감하게 안 썼어요. 사실 의미 없다고 봐요. 괜히 시간만 잡아먹고 스트레스만 주고 뭐 본질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묻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물을까 말까 하는 얘기들인데 물론 정보값은 전달은 되죠. 정보값은 전달은 되는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 지난해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용감하게. 용감한 건 아니죠. 아무튼 뭐 그렇게 불필요하게 뭐 괜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왜 이걸 하냐 그러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중요하진 않은데 준비는 하셔야겠죠. 뭐 백지로 낼 수는 없으니까. 경기도는 자기소개서라는 걸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직도 비슷한데요. 국가직은 뭐 경험 상황 면접 과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걸 씁니다. 동시에 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국가직은 각 문항별로 두 개 해서 각각 15분, 10분, 15분씩 뭐 10분, 15분씩 질문을 두 개를 해서 20분, 30분을 채워요. 그 외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프로토콜이 딱 잡혀 있는데 지방직은 원래 그런 걸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그닥 있지는 않아요. 없는 게 거의 기본값이지만 정보는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쓰기는 해야겠죠. 딱 맞는 거 쓰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냥 아는 거 열심히 따라 쓰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이거 면접 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질문을 위한 용도로 쓰는 거기는 한데 부담스럽기는 하죠.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정도로만 그냥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냥 알고. 자, 그 다음에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 과목이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5분 스피치를 하게 되고요. 지난해 최초로 또 화성시가 3분 스피치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3분 스피치. 화성분들 축하드립니다. 한 과목 더는. 예. 뭔가 좀 새롭게 하는 건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자, 5분 스피치는 경기도청은 늘 했습니다. 해왔던 거기는 한데요. 준비 시간은 30분이나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상 경험률을 주로 줍니다. 작년에 보시면 버킷리스트 쓰고 그 이유를 써라 뭐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을 주진 않겠고 그냥 본인 캐릭터 파악하는 용도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좀 생각해보는 용도로 쓰겠다. 정도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건 괜찮다고 봐요. 뭐 특히 부담이 없으니까요, 시당초. 그래서 5분 동안 발표하는 거 좀 듣고 시작하는 정도의 느낌이 강합니다. 경기도청 분들은 좀 요거는 좀 따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모의 문제 같은 건 다 드리긴 할 겁니다만 여튼 연습은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줬는데요. 3분 스피치면 좀 길게 답변하는 거지 스피치에 가깝지는 않아요. 3분을 넘어가면 스피치 느낌이 나는데 3분 이내면 좀 길게 알아서 길게 답변한다 정도 느낌입니다. 주로 직렬에 관련된 질문들을 줬습니다. 거기 지원 C에 관련된 질문들 비스름한 걸 줬으니까 화성시 분들은 저기 교재에다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원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화성도 지자체장 바뀌지 않았나요? 안 바뀌었나? 네, 바뀌었으면 뭐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공부는 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 참고로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면접만 15분, 맥시멈 15분, 뭐 짧으면 12분, 아주 시간 없으면 한 8분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15분 정도를 기본값으로 하게 되고요. 면접위원은 대개 3명입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서는 2명이 오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 3분이고요. 3분당 5분씩. 그러면 질문 한 3개씩. 3개씩 곱하기 3개씩 이렇게 정도 하는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답변 하나당 1분꼴. 그래서 툭 하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면접위원의 주문은 뭘까요?
짧게 답변 짧게 하라고 길게 하지 말라고. 왜일까요? 면접위원 세 분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죠. 본인의 인적성, 공직관, 뭐 시정 담당 이렇게 나눴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뭐 본인들이 해야 될 지문들이 있는데 괜히 시간 오버해버리면 자꾸 침범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딱 싫어하죠, 당연하게. 그래서 짧게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합니다. 따라서 짧게 짧게 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 1분 넘어가지 않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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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 여기서부터 한계가 느껴지죠? 이게 뭐 그래? 이런 느낌? 자, 그런 느낌입니다. 면접위원 세무는 한 명은 시군, 해당되는 시군에서 오신 분, 한 분은, 두 명은 이론적으로 외부입니다. 외부라는 건 퇴직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한 명은 진짜 외부에서 섭외된 뭐 교수님, 민간 HRD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민간 인사 쪽 하시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일부 오시고요. 일부 뭐 교수, 아니면 일부 뭐 공기업에서도 일부 좀 땡겨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퇴직 공무원 포함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경기도 면접이 일부 시군입니다. 일부 시군 한 5개, 6개 정도 시군은 좀 망이었어요. 망. 예. 그 안정적으로부터 수원과 용인까지 재면접이 남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따 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이제 일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포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되게 희한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모시에서는 예, 술 잘 먹어요? 술 잘 먹게 생겼네? 선배라면 술 좀 잘 먹어야지. 술 얘기를 5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땡땡씨 여기 살아요? 아니 안 사는데 왜 지원했어요? 아니 이제 가깝고 뭐 발전 가능성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당신처럼 안 온 사람 와가지고 근무 오래 하는 거 오래 하는 거 안 하는 거 몰라요? 우리도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알아? 아니 어떤 면접위원이 예? 되게 제가 확 짜증이 나서 제가 웬간하면 인사 그쪽에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어, 제가 지난해는 세 군데 인사과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시군의 인사과장님 정말 통화하기 힘들어요. 주무관 2명하고도 통화를 해서 사정들을 좀 묻고요. 뭐 그랬습니다. 뭐 좋은 말로 묻는 거고요. 예. 어떤 데는 제가 고성을 좀 지르기도 좀 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러시는 거 아냐고. 어디 갑질을 할 데가 없어서 수험생들한테 갑질을 하냐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수험생이기 전에 땡땡땡시 시민이시다. 당신들이 시민들한테 이따위로 하냐. 라는 막말까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모시 같은 경우에. 좀 개탄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뭐 아까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외부 면접위원들을 내려보냈다고 해요. 상당 부분을. 그래서 근데 아무런 사전 교육이 되지 않고 내려보낸 걸로 보입니다. 아무런 사전 교육이. 그러니까 자기들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교수님도 계시고 민간에서 오신 것도 확실한 분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망이 됐고요. 또 모시 같은 경우에는 사복직인데 복지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복지관에서 사복공무원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건 사복직은 잘 아실 거예요. 이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응? 사복 그 복지관이 후져서 그런 것이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대놓고 날려버리거나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면접의 내용과 상관없이 되게 망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고요. 실제로 해당되는 인사과에서 들으시면 되게 난감해해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긁어놓고 시키면 긁어놓고 가버리는데 자기들은 별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남은 공무원들은 다시 부랴부랴 재면접 공고 내고 다시 만고 면접은 따로 또 섭외하고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진짜로 원상이 자자했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또 되게 제 이런 뒷얘기들을 앵간하면 잘 안 드리는데 면접을 좀 존중하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복불복이 꽤 심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지난해에 그랬다고 올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땡땡씨는 이랬다고 올해 땡땡씨가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 변수의 상당 부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한 현직자분은 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울리기도 했어요. 그 여성 응시생들을 외부에서 온 그 타시에서 오신 분을 그래가지고 예, 한 명만 울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예. 제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인사과에다가. 면접위원 배제시키라고. 되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음날에 안 하신 걸로 알고는 있어요. 다음날은 없고 그 다음날엔 안 하는 걸로. 뭐 그 정도였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간에 땡땡씨는 제 면접을 지난해 많이 줬기 때문에 면접이 강화가 됐다. 따라서 원래는 빡세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굴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배경 설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없게 드리려고 말씀드리게 됐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면접 비율은 5에서 7%입니다. 전체 응시생의 5에서 7%. 마치 무슨 절반이 제 면접 보는 것처럼 착각을 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사실관계를 좀 분별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좀 작년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선에서 지난해 원상이 되게 많았기 일선 인사과에서 원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제 면접 얘기는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에 낚이지 마시라고 여러분께 그냥 기본만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100%가 아니고요. 10%도 안 되는 7, 8% 선에서의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땡땡시가 문제가 됐다고 그 해 매년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면접위원도 달라지고 특히 외부 면접위원이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점자 기준도 달라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면접을 보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설명을 드리면 아시게 될 텐데 해년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땡땡시는 면접을 뭐 어쩌고 저쩌고라는 거는 거의 90% 이상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부분적 사실을 일반화해서 어떤 식으로 일반화할까요? 여러분들의 공포를 주는 방식으로 일반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정보의 소스는 업자들이잖아요. 저 포함.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딱 개념을 좀 잡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3명이 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면접은 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질문지를 주는 경우는 양반이에요. 여기가 없는 경우가 문제. 원래는 질문지 총 리스트를 총량, 그죠? 총량을 되게 주고 그 범위 내에서 물어야지 일관된 평가가 가능한데 일부 외부 면접위원은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 자기 묻고 싶은 걸 물으니까 술 잘 먹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되게 예외적인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들일 수 있지만 그죠? 100명 중에 한 명도 내가 걸리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고 제 면접을 보고 결국은 안 되더라도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안 좋은 사례들도 되게 많이 알고요. 우수받은 사례도 되게 많이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잠깐 퀴즈. 자, 면접 강사 수강생 중에 미흡이 제 면접 보고 미흡이 가장 많이 나온 수강생은 누구일까요? 어떤 강사일까요? 네, 접니다.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강생이 많으니까? 반대로 제 강의 듣고 저한테 연락을 받고 제 코칭을 받고 우수 제 면접 받고 우수를 받은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는 또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시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해에는 기록물을 다 남겨놨습니다. 101명이더군요. 통화를 하고 직접 제면접 대상자들을 하고 제가 통화하고 코칭하고 줌, 전화 등등등으로 마지막 점검까지 해드린 분이 그 데이터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거 세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다. 다음에 인성검사지는 여러분들 인성검사를 봅니다. 인성검사는 갖다만 오시면 됩니다. 갖다만 오시면 되고요. 아무 분별이 없습니다. 단톡방에 제가 링크 강의가 굳이 궁금하시면 뭐 들으시면 되긴 하는데 아무 궁금하실 거 없고요. 참석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리포트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역시도 그냥 면접평가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있으시면 내시면 됩니다. 내시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그 서식 양식이 프린트가 돼서 면접위원한테 제공이 됩니다. 한 10명 중에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봉사활동 리포트에 대해서 어떤 봉사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한 20명 중에 한 2명꼴로 다른 거 봉사활동한 건 없어요? 앉는 거 보니까 없나? 라고 물어볼 경우가 20명 중에 한 2명, 10명 중에 1명꼴로 있을 겁니다. 그에 관련된 답변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리포트는 이것도 참 적절하지 않은데요.
예, 기관에서 시간 카운팅이 될 수 있는 레코드가 남기는 쉽게 말해 봉사 실적주의를 말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제출하게 하는 것들도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저도 이게 되게 신기해서 몇 년 전에 물어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본인들도 뭐 땡땡시는 좀 경기도는 봉사정신을 높게 산다. 그러면 뭐 서울시나 국가지금 봉사정신은 낮게 사서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 말이 없으시든지 아니 뭐 저희가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내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봉사할 때가 딴 데야.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했어. 내가 부산 출신인 게 드러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시면 안 내시면 돼요. 신경 쓰이시면. 그랬다고 왜 부산에서 했는데 여기 지원했느냐라는 식으로 묻지는 않습니다만 괜히 찝찝하면 안 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대신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알리바이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여기서 봉사는 복지기관에서 물론 여기서 레코드로 잡히는 시간이 나오는 인증서가 제출을 될 수 있는 봉사만 채택이 됩니다. 여러분 원서 쓰기 이전부터 2년간 학교에서 하는 의무적 봉사활동은 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단서조항이 달려져 있습니다. 다 빼고 나면 일반 VMS나 1318에서 하는 복지기관에서 하는 베이직 봉사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봉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질문할 때 봉사는 여러분들 착하게 산 그 모든 것. 예컨대 뭐 눈이 왔을 때 집 앞에 눈 쓴 것. 쓰레기통이 있을 때 좀 정리한 것. 그죠? 공익을 위해서 혹은 주변 지인을 위해서 뭐 동네 주민을 위해서 한 모든 것. 아니면 학교의 그부나 아니면 뭐 어려운 분들 좀 도와줬던 그 모든 것이 다 봉사입니다. 따라서 복지기관에서 뭔가 한 걸로만 제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착하게 살았는지 이기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약간의 알리바이성 질문에 불과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괜히 복지기관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죠? 착하게 산. 저기 뭐 좀 안에서 좀 그러시다. 그것마저도 좀 딱히 뾰족하게 얘기할 게 없다.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요. 면접 준비 기간에.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기억이면 그 시군에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하게 1318에서 땡땡시인데 저 멀리 땡땡군에 가서 봉사활동하지 마시고 그죠? 기왕이면 땡땡시 땡땡군에서 지원한 시군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뭐 1318나 VMS도 그쪽 지역에 있는 걸 검색해서 있으면 뭐 그쪽 복지관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게 아니면 시나 군청 가보시면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니 그런 도움이라도 좀 하겠다고 자원해서 연락하시고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끝나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거든요. 시군에 뭐 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등등등 이해하셨죠? 가서 그냥 자원봉사 하겠다고 가시면 예, 다 웰컴입니다. 그럼 공무원들 보시게 되고 좀 얘기라도 좀 듣고 그러면 좋잖아요. 서로 간에. 뭐 그런 방법도 있다. 저기 그러시면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앉으셔가지고요. 면접을 예, 15분 동안 보게 되겠죠. 참고로 면접위원들은 3명이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요. 각자 할당된 문제가 있습니다. 15분이면 5분씩, 12분이면 4분씩. 그죠? 그러니까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1분을 넘어가긴 좀 어렵겠다. 연습하실 때 한 1분 사이즈를 늘 놓고 물론 좀 자랑할 얘기들은 뭐 조금 더 길게 하더라도 다른 건 좀 짧게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뭘 물었는지 좀 궁금하시니까 간단하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예, 뭐 질문은 양상이 조금씩 다르고요. 면접마다 또 다릅니다. 시군별 차이라기보다는 면접위원 간의 차이입니다. 시군별로 약간 특징이 있는 데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예컨대 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시정 질문을 꽤 많이 묻는 축에 속하고요. 예를 들자면 시흥 같은 경우도 뭐 시군 얘기를 좀 많이 묻는 쪽에 속합니다. 다음에 또 아주 먼 데들, 지역성이 좀 강한 데들이 있죠. 예, 군 단위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 지역적인 질문들을 조금 더 뭐 묻는 경향이 조금 더 있기는 하나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큰 의미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면접위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 것뿐 시군별 변수 차이는 그닥 큰 의미값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만 좀 들면 이렇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대개 보면 3명이고요.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 1분 시키고요. 지원 이유, 자랑해봐라. 그죠? 요까지. 먼저 보면 바톤 터치. 사회생활 경험이 있니? 기업은 왜 안 갔어? 수험기간 얼마나 돼? 왜 여기 지원했니? 봉사활동 안 냈네? 그러면 뭐 다른 봉사활동 한 건 없니? 희망 의무는 뭐야? 어떻게 노력했니? 그 다음에 땡땡시에서 뭐 계산할 점 뭐 있니?
이 정도 묻는 겁니다. 이게 되게 스탠다드 표준형입니다. 보통 수원, 용인 같은 데도 유원, 수원, 용인, 성남 뭐 약간 이런 데 있죠. 좀 메인 큰데 예. 약간 좀 경기도 31개 중에서 맏형님 뻘 되는 그 정도의 느낌. 예. 클래시컬한 것들은 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게 갑니다. 크게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건 각각 시군별로 제가 드린 그 자료를 쭉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충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예, 시 얘기랑 개인 얘기랑 공직관 얘기랑 조금 나름대로 균형 있게 섞기는 하는데 이게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편차는 심한데요. 총량은 빠네요. 다시 편차는 되게 다를 수 있는데 질문의 총량 뭐 물어보는지 이거는 뻔하다고요. 90%쯤이. 그러니까 질문의 풀 자체가 특별한 질문을 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죠? 물론 그 외의 10%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면접위원이 그냥 주관적으로 묻는 것들, 뜬금없이 묻는 것들, 맨홀 뚜껑이 왜 동그란지 알아요? 이런 겁니다. 네? 맨홀 뚜껑이 왜 동그란지 아냐고. 이게 뭐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혀 뜬금없는. 됐죠? 그런 질문을 본인만 답변 못할까요? 다 답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변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질문들 자체가 애시당초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누군가는 뭐 말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일 수 있겠으나 그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변별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질문, 요 정도가 되게 기본 표준형 스탠다드 질문인데요. 요 정도를 좀 무게중심을 좀 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부천, 이제 사복직입니다. 복지직. 근데 직렬 질문들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면 예를 들자면 자기소개, 공무원, 전공, 자세. 자, 복지 사각지대 요 정도 개선할 것. 뭐 사회복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직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직은 하시겠지만 다른 직렬도 똑같아. 지방세, 지방세 미납 징수 방안, 그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뭐 체납 관련돼서 좀 개선할 점, 그죠? 지방세 어떤 데 쓰이는지 아냐? 뭐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직렬 차이가 별로 없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시면. 그다음 개인적인 경험, 가장 많이 보는 게 힘든 경험, 고난 극복 경험, 갈등 경험. 경험에 5대장이 있는데요. 4대장, 봉사 경험, 갈등 경험, 봉사 경험, 고난 경험, 갈등 경험, 창의 경험. 이 정도가 4대장이에요.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 이제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딱 맞아요. 그럼 다 돌려막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대부분 다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건축입니다. 남양주 사례인데요. 자기소개. 자, 이 부분은 자기소개에서 딱 보니까 흐름이 뭐예요? 민간에서 뭔가 일을 하시다가 온 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어떤 거 했니? 왜 그만뒀니? 그죠? 그다음에 근데 왜 남양주 건축주에 지원했니? 뭐 이 정도의 질문이 메들리로 온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 그러면 프레임을 잡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당연하게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무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 뭐 표준적인 질문이죠. 남양주의 특징하니 뭐 하고 싶니? 또 발전을 위해서 뭐 발전 방안을 늘 묻는 것고요. 그다음에 전 직장에서 동료들이 어떻게 평가하디 니를 갈등 경험. 되게 보시면 질문 사이즈가 되게 이것도 스탠다드한 질문입니다. 경력이 있었을 경우에 되게 오는 스탠다드한 질문.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어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메인스트림 질문들입니다. 한 90% 안에 들어가는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래서 여기 또 놀라운 걸 보시면 잘 여기서만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원에서 저희 시장님이 하시는 땡땡땡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부천에서 하고 있는 땡땡땡 사업에 대해서 떠들어 봐요.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거의 다. 즉 정책이나 시정도 오픈된 질문이라고 하죠. 뭐 관심 있는 것, 뭐 개선할 점, 발전 방안, 희망 업무, 그죠? 뭐 겪어본 것 중에 좋았던 것, 개선할 점, 뭐 축제 있다 그러면 가봤니, 써봤니, 이용해봤니, 뭐 그 정도의 느낌의 오픈된 질문입니다. 따라서 무슨 땡땡시의 현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수원 같은 경우 군공항 이전이 현안이고요, 특례시된 게 현안일 테고요. 예를 들자면. 등등등 각 지역 고유의 것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저기 외곽에 뭐 이렇게 소양강이나 북한강, 남한강이 있는 데는 늘 지역 발전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상수원 개발계획 블라블라. 얼마 전에 뭐 새로운 도지사님께서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분도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는데 경기 분도가 아니고 경기 북도
만드는 거. 뭐 같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개발이 묶여 있는 경기 북도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해보자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엊그저께 열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것도 현안이라면 현안일 수 있는 것이죠. 의정부는 맨날 경절청 가지고 맨날 적자라고 또 징징하시는 데시기도 하고요. 등등등 각 지역에 고유한 건 다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땡땡시에 뭐 이런 것만 갖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땡땡시 땡땡군의 현안이라는 건 질문으로 많이 했어요. 이미. 그죠? 수원이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 아 특례시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겠군 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제 말은 뭐냐 그러면 어디 또 시중에 현안 자료 해서 그것만 뭔가 외우면 면접을 잘 볼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것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보도자료 몇 개 긁어 붙여넣고 구글링 몇 개 해서 갖다 놓은 정보들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는 정보들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것만 현안이라고 착각하시는 게 걱정인 거예요. 현안은 본인이 관심 업무나 희망 분야, 특히 직렬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현안입니다. 그죠? 명시적인 지역에 있는 현안을 제외하고는 아까 수원 공공항이나 등등등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화성이랑 싸우고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명료하게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면 됐죠? 그다음에 또 현안이 궁금하시면 뭘 보면 될까요? 뭐 저에게는 고통이었으나 여러분들에게는 좀 해피한 일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 8대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왜 여러분들에게 해피한 일일까요? 현안들과 발전 방안들을 열심히 조사를 해주셨잖아요. 누가? 후보자님들이. 관심이 없으셔서 안 보셨겠지만 물론. 그죠? 공보물을 갖다 버리셨겠지만 그죠? 땡땡시 땡땡시군의 선거 공약을 보시면 특히 뭐 당사님 것만 보시면 그죠?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 발전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들 써놓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게 뻥이든 구라든 뭐 뭐든 상관이 없이 간에 그죠? 뭐 어디 듣보잡 출처가 듣보잡이 뭐 어떤 식으로 고른지도 모르는 현안 자료라고 돌아다니는 거에 혹하지 마시고 그보다 초울트라 고급진 자료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알았다고 자 어디서 써먹을까요? 어디서? 어디서 써먹어요? 뭐 안 물어보잖아요. 봐요. 어디서 쓰겠어요? 희망무에 쓰든지 자랑에 쓰든지 지어온 이유에 쓰든지 여기다 써먹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기가 잘 고르셔서. 그죠? 즉 묻지 않아요. 묻지는 않지만 내가 재료로 쓰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재료로? 내가 땡땡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땡땡시에 뼈를 묻을 건지 예, 자꾸만한 알리바이로 쓰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해하셨죠? 그 엄한 거를 자꾸 가지 마시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본인이 땡땡시 지원하니까 뭐 하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나중에 강의 때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되게 큰 그림은 그 정도만 좀 몇 개 알아서 좀 넣으면 되겠다. 우리가 그냥 숲을 보는 거예요. 그냥 큰 숲만 좀 보자고요. 디테일로 가지 말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제 대략 네 개면 조곤조곤 하면 되겠네. 1분 하면요.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입니다. 단문 기준으로. 이해하셨죠? 나중에 준비를 하시면 야 이거 어떻게 짧게 얘기하지? 이게 걱정이실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료들 외우는 시간이 아깝다고 보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질문의 대충 사이즈가 대충 이렇구나 정도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문 배분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냥 인적성 질문이 거의 반 가까이는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점, 다음에 또 뭐 그런 류의 것들이죠. 뭐 장점, 다음에 뭐 땡땡 갈등 경험, 봉사 경험, 뭐 블라블라 이런 류의 경험들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냥 정리만 하시고 잘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직관, 뭐 지원 동기, 희망 업무까지 포함돼서 뭐 한 세 개. 그다음에 간혹 직렬 질문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위 직렬 전공 질문이라고 말하는 사복직 같은 경우 이번에 예를 들자면 사복직 얘기긴 합니다만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대해서 알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전공 질문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국기법에 대해서 뭐 수급자들 각각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국기법에 따라서 이번에 뭐 수급액이 생계급여 수급액이 얼마인지 올해 건 얼마인지 아냐, 뭐 이런 극악한 질문을 하는 면접위원도 있기도 해요. 간혹 아주 좀 치사뻥이긴 한데 그런 것까지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말이야. 땡땡치의 복지관이 몇 개인지 알아요? 그거 누가 조사하고 다니냐고. 그거 뭐 아는 게 무슨 정보가 되느며 묻기도 해요. 뭐 그런 게 일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 면접인이 또 오실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는 해야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의 질문 아카이브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땐. 그죠? 가끔 그 면접관이 또 오시고 또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솔솔하게 있어요. 예, 물론 럭키한 경우기는 하지만 아무튼 일부 있을 수 있다. 뭐 메인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지역 현안에 관련된 질문들 뭐 어디 아느냐. 근데 이건 좀 예외적인 거 아까 뭐 특별하게 이런 현안이 있는데 뭐 특례시가 됐건 아까 뭐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서격차 블라블라 이런 얘기들 성남도 마찬가지 구도심 신도심 격차 얘기들 뭐 블라블라 수원 뭐 군공항 이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본인이 준비한 거에서 어느 정도는 다 커버리지가 되고요. 답변을 못하게 진짜 아까 말씀 조금 퀴즈형 질문들 진짜로 맨홀 뚜껑 이런 질문들 그런 거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 전체 한 5%도 안 되는 영역인데요. 제외하면 나머지 90, 95%는 대예측 범위 내에 있고 대부분 오픈된 질문들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 현안에 관련된 지역에 관련된 특정한 질문들에 관련돼서는 좀 고유한 게 있어요. 뭐 부천도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예를 들자면 그 고유성 시군의 고유성에 관련된 부분은 뭘 보면 될까요? 기출 아카이브 질문을 아카이브 뒤 역순으로 최근 한 5, 6년치를 쭉 한번 훑어보면 딱 잡혀요. 아 이거 맨날 묻는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명쾌하게 드러난 현안만 좀 챙겨보시면 되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부담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90%에서 95%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다 떠들고 나올 수 있다. 단 시간이 너무 짧아서 준비는 이따 마시는데 말은 이만큼 하고 나올 거다. 이제 요게 한계인 거예요. 지금 답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시간이 되게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을 가서 무난하게 보기에는 뭐 큰 어려움은 없는데 면접을 좀 잘해야겠다라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깝깝해지는 영역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사람마다 이제 점수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기술 직렬들은 워낙 또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동점자들도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재면접들 기술직에서 좀 꽤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못 봐서 재면접이 아니라 변별을 해야 되니까 정원을 맞춰야 되니까 한 번 더 보는 방식도 아주 소수 직렬들 지역별로 지역 전체 인원도 작은데 뭐 땡땡직 해보면 3명 뽑아 아니 2명 뽑아 근데 필압이 4명이야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직들이 갖는 이제 비애이기는 한데 이런 지점들이 일행들은 모르시는 일행이나 사복이나 지방세는 잘 모르시는 비애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경우는 성적순이 아닐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해요. 그죠? 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 좀 있다 정도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면접을 보시면 면접 보고 다 말아먹었어 이런 예외적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울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죠? 뭐 술 잘 먹는 술 먹는 얘기 한 5분 하고 나서 재면접 뜨가지고 황당한 경우 말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 아주 극악한 한 1, 2, 3%, 1%도 안 되는 부분을 제외놓고 보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 면접 말아먹었어야 하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나오시면 반응은 시간 금방 가더라. 그죠? 진짜 뭐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진짜로 뭐 준비는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아쉬움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지만 또 절반은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요. 근데 화기애애했다고 좋아할 건 아닙니다. 나한테만 화기애애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딱딱했다고 나빠할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만 딱딱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냥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뭐 걱정하실 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무난한 학교를 했는데 되게 많은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준비 많이 했는데 참 진짜 안 묻더라고요. 어떤 데는 지난해 8분 본 데가 있었거든요. 15분인 줄 알았더니 8분. 질문 한 4개, 5개 하고 끝난 거죠. 얼마나 허무해요. 준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 물론 준비를 많이 해서 그냥 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시면 되는 일이니 뭐 아깝기는 하나
그 써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는 한데 기왕이면 조금 좀 아쉽기는 해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건 있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좀 거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한두 개는 좀 어버버했다는 건 다 기본값이니까요. 예. 뭐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두 개 어버버한 거 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는 거 찾으면 한 50%는 떨어져야 될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재면접의 공포입니다. 되게 찝찝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2%는 뭐냐? 보통 1.4배수를 뽑는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합격할 확률은 72%입니다. 통계적으로. 그잖아요. 여러분이 면접 준비 1도 안 하고 여기서 계신 분들 여기 한 1000명, 아니 거짓말이다. 한 300명 와 계신, 아니다. 300명 와 계신데, 예. 240명은 면접 준비 1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면접 봐도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공무원은 정원을 들 뽑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티오인데 한 명 한 명이. 아까 말씀드린 10명 필요해 올리면 3명도 못 받는다니까요.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당연하게도. 따라서 정원은 무조건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분배를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이 통계적인 확률을 보다는 본인한테는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낯선 일 안 해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걱정이신 거죠. 예, 당연하게. 근데 걱정은 걱정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95%, 그러니까 성적 요인이 95% 이상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통계적으로 충분히 좀 근거를 있다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냥 좀 성적이 안정권이다 그러시면 좀 안정적으로, 제가 대충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기본에 충실해서 준비를 하시고 조곤조곤 필요한 얘기만 하고 나오시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95%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또 여기서 또 5%는요. 또 이러지 하지 마시고 좀 제발. 그죠? 20배는 어려운 일이에요. 20배는. 이해하셨습니까? 20배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로 기본 팩트랑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10분 정도 쉬고요. 이어서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좀 평가가 지역별로 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교재 좀 내용 간단하게 좀 잠깐 좀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좀 짚을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평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있다 뵙도록 할게요.